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3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승 모멘텀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좀 투심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이 될 듯합니다. 아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관련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매도가 3월 30일부로 금지가 되고요. 또 3월 31일부터 이에 따라서 공매도는 재개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2024년 6월에 공매도는 재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이번 해 3월까지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은 총 3차례였다고 합니다. 아마 공매도 이제 금지가 모두 다 끝나게 되고 재개가 되게 된다면은 이전의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역사적인 패턴을 함께 볼 텐데 3차례였습니다. 먼저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11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교적 최근에 공매도 금지 기간은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였습니다. 3차례였는데 가장 최근에 2020년 이때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였고요.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코스피가 굉장히 잘 갔었고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갔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를 예외로 하고 2008년, 2011년에 공매도 금지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고 재개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봤더니 많이 오르고 비싼 주도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지수와 일본 반등폭을 되돌리는 양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 가지의 이런 현상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자금을 싸들고 한국 증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이 오르고 비싼 주도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게 된다면 아마 많이 오른 종목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증권사에서 정리해 놓은 저희가 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삼양식품입니다. 한국의 엔비디아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삼양식품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해 있고요. 벌써 HT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그리고 SKC, 또 더존비주원, 유한양행, 고려아연까지 주가의 상승폭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은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마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업종으로 좀 좁혀봤을 때 요거는 다올투자증권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업종인데 조선 워낙 많이 올라갔죠. 아마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많이 오른 업종은 확실히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사 자본재, 방산과 지주사 쪽, 그리고 헬스케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잔고가 급증한 업종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여러분들 이 업종의 종목 흐름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업종이 무조건 하락한다 이건 아닙니다. LS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대상의 종목은 직전 1년간의 수익률이 높고 업종 내에서 비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오른 종목들 정말 좋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지수 대비해서 이 기업들이 비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가, 낮은가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가 재개되게 된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LS증권에서는 지난 세 차례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공매도가 재개되게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과는 약간 좀 반대되는 매매 동향을 보여왔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하게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라고 LS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볼게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좋아하고 매수할까를 봤더니 먼저 첫 번째입니다. PSK홀딩스, 두 번째 HD현대미포, 세 번째로는 선일전기, 그리고 네 번째 SL도 있었고요. 녹십자, HH현대일렉트릭, 종근당, 일진전기,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테크윙,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LS증권에서는 물론 1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종목을 리포트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크윙, HD현대미포, 한국항공우주.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게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꼭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트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어떠한 업종을 보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도 배당을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대형 종목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은 고평가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배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제 공매도를 하게 되면요. 대차 수수료와 배당금을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공매도를 치더라도 숏을 치더라도 훨씬 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서 많이 오르지 않고 거기에다가 배당까지 주는 기업이라면은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매도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매수할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3월 초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자금들이 반도체에 집중될지 혹은 반도체 그 이외의 업종에 집중될지도 결정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현재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이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크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